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민주당은 후보 교체 요구나 일정의 변동 없이 대선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과 법률안 개정을 두고 힘싸움도 벌어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가 무산됐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일정을 취소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여수세계 선박람회 개막이 이제 5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개발과 국내외 붐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980년 당시 시민들이 집결한 장소로 쓰인 광주 송정역 광장이 5.18 사적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널리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후보 교체나 일정의 변동 없이 대선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은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강도 높은 상호 비난을 이어가는 한편 탄핵과 법률안 개정을 두고 힘싸움도 벌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은 원내 정당을 둘로 쪼개놨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사법부의 쿠데타 표현 등을 쓰며 강도 높게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이라며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 정문에서 규탄 시위에 나서는 등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대선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약 5천억 원에 이르는 혈세로 지출되는 선거 비용 손실과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은 대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보다 법원의 판단이 더 중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광주 전남 정치권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과 다름없는 사법 쿠데타라며 오직 국민만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비상식적인 정치적 판결이자 대선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며 명백한 진실 앞에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5.18 민주묘지 참배가 무산됐습니다. 한 전 대행은 오늘 오후 5시 반쯤 5.18 민주묘지 앞에 도착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발로 20여 분 만에 참배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한 전 대행은 5.18 민주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한 전 대행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선거에 출마해 참배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0.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내일 새벽과 늦은 오후에 강풍 번개와 함께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19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전남 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에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막이 이제 5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행사장 개발과 국내외 붐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본에 위치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유엔 사무국을 방문한 여수시는 2026 세계 선박람회 공식 스폰서십 체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We have valued the importance of ocean. For this reason, we held the World Exposition in 2012 successfully. Now we are preparing another expo. 행사장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박람회장 배치 내용을 담은 설계 용역을 다음 달에 마무리 짓고 7월부터 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는 주제 아래 8개 전시관에 들어설 각종 콘텐츠도 확정됐습니다. 미디어 아트와 몰입형 콘텐츠로 구성될 주제가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조직위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 참가한 나라 가운데 섬을 보유한 37개 나라를 집중 유치 국가로 정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면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 숙박, 음식 등 손님맞이 대책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항공, 철도 등 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조직위는 남은 기간 동안 국내외 기관과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성공 개최에 온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라남도가 화순 금성산 풍력발전소 타워 꺾임 사고와 관련해 시군 합동 일제 안전점검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전남도와 시군은 오는 9일까지 풍력발전기 주요 제품인 블레이드와 나셀, 타워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자 안전의무 이행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예산 153억 원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정부 추경에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 미가동 GPU를 활용하기 위한 GPU 임차 예산 88억 원과 GPU 국산화를 위한 실증 예산 40억 원, AX 실증 기반 조성 예산 2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광주 등 4개 도시가 요청한 도시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사업비 178억 원도 반영돼 보다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80년 당시 시민들이 집결한 역사적 장소인 광주 송정역 광장이 조만간 5.18 사적지로 지정됩니다.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의 최종 동의를 4년 만에 얻어낸 건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널리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역 광장에 5.18 사적지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역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달 29일 사적지 지정에 동의했습니다. 광주시 5.18 정신계승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면 광주 송정역 광장은 제30호 5.18 사적지가 됩니다. 사적지 추가 등록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고 광산구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5.18 정신계승위원회는 아마 다음 달 6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 이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광주 송정역은 송정리역이라 불리던 1980년 5월 22일 시위 군중들이 집결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광주시와 인근 지역을 오가기 위해 시위 차량들이 거쳐간 곳으로 5.18 사적지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 공식적으로 5.18 사적지가 된다면 광장에 사적지 표지석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을 기점으로 하는 5.18 역사 탐방 프로그램에도 무게감과 상징성을 더하게 됐습니다. 5.18이 있었던 곳이다. 민주 시민들이 부르짖었던 곳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을 되새겨볼 수 있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사적지 지정 합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광주 전남의 관문인 광주 송정역을 통해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에게 5.18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지역 제과점 49곳이 5월 정신을 계승하는 나눔 세일을 개최합니다. 광주시와 대한제과협회 광주 전남지회는 업무 협약을 맺고 5.18 당시 주먹밥 나눔으로 대동세상을 실현했던 나눔과 연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오는 17일, 18일 이틀간 빵을 10%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나눔 세일에는 궁전제과와 베비에르, 브레드세븐 등 지역 유명 제과점부터 오랜 기간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골목빵집까지 광주와 전남북 49개 제과점이 참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 새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전일빌딩 이사호에서 푸른 새 발대식을 갖고 청소년들의 5.18 역사 왜곡 바로잡기와 카드뉴스, 포스터, 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 밖에도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와 5.18 청소년 문화제 소년이 온다 등 5월 한 달간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내일부터 6일까지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 행사로 진행됩니다.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는 올해 축제는 225m 전복 해조류 치유김밥 만들기와 대나무 바다낚시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비롯해 싱싱한 완도 수산물을 시식 구입할 수 있는 특산품 마켓도 운영합니다. 축제 기간 공공배달 앱인 먹개비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완도 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1,000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해 8월 10일 밤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오토바이의 역주행 상황을 미리 예상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A씨에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수가 경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감사실은 지난달 경찰이 공문을 보내 요청한 공무원 20명의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19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2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봉선동에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50만 원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4월 11일 KBC 8시 뉴스 수사는 덮는 게 예술, 외압 의혹 녹취파장 해경 감찰 착수 제목의 보도와 관련한 반론 보도입니다. 서해지방해경청 및 이명준 청장은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 제한 등을 담은 서해지방해경청 인사지침 변경은 2025년 1월 20일 최초 검토 시작 후 2월 5일 확정 시행된 것으로 1월 21일 A 수사팀장의 서해청장 보고와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A팀장의 전출은 이 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이 청장은 A팀장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수사 중단 외압, 좌천성 인사, 특별관리 등을 행사 지시한 바 없다고 전달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민생 추경 예산 가운데 전남도는 지역 연관 사업으로 7개 사업 2,39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연관 사업으로는 무안 여수공항 안전시설 설치에 35억 6천만 원,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 1,700억 원 등입니다.